두시고 있거든. 예. 그래서 여기 위에 요거는 보면은 이제 경각무지 요것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은 밑에 거는 조금 이 파악이 좀 쉬워질 겁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그래요. 예. 다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견대를 따로 이렇게 또 설명을 쭉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각무지는 불변의 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내나 이 소리거든요. 예? 우리가 자꾸 이게 현상계 전체를 하음에서 최종적으로 애자를 뭐 이렇게도 쓰고 뭐 지자로 이래 넣어가 이렇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사무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또 뭐 이무예가 있고 이제 실제 제일 궁극적으로는 사사무예가 돼야 되잖아, 그지? 이래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거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두 개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체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 단톡방에도 우리 이 의사님이 순간적으로 많이 느꼈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느끼지만 이게 이제 체화가 돼야 되거든, 우리 몸에. 그런데 체화가 안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런 것 같게 믿어지다가도 또 이게 자꾸 회의가 생긴다고. 그 지금 이제 양자 역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자기들도 자꾸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양 교수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도 양자 역학 이야기 했나요? 예. 그 양반들 교수들도 이제 같이 앉아가 이야기하고 보면은 자기들도 긴가민가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명상을 하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상을 통해서만이 그게 실제 느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실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화타인가요? 중국에 의사 화타가 삼형제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그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의사라고 불러가지고 당신보다 이 세상에 나은 의사가 있냐고 물으니까 두 사람이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최고의 의사인데 어떻게 당신보다 둘이 나왔냐고. 당신보다 위에가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 둘째 형이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 형님은 사람들이 오면 무슨 병 환자인지 알아가지고 그냥 진맥 안 하고 다 그거 해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큰 형님이라고. 아예 멀리 앉았어도 병이 누가 들은 걸 알아가지고 예방을 해주고, 아예 안 보고도 다 처리를 해준다는 그 이야기가 실제 우리 이 참선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 그게. 예. 우리가 집에 있는 사실은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우리가 직관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인간들이. 예. 그 직관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실제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해보세요.
이 개들이 한쪽 구석에 콕 저렇게가 잘 놓이다네. 맨날 재롱 떨던 개들도. 그리고 집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난 갖다 놔보세요. 난이 제대로 되는가.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험한다고 배추도 두 포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배추도 똑같이 옆에 있어도 진짜 영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 포기 사가지고 딱 반 잘라가지고 양념도 똑같이 버물러가지고 버물러 넣어놓고 양쪽에 작은 단지에 넣어놓고 한쪽은 자비라고 쓰고 한쪽은 뭐 탐진치를 쓰든지 전쟁이라고 쓰든지 써놓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숙성시키 놓고 맛을 한번 보세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네. 이미 그것도 한 사람이 담아야 돼. 두 사람이 담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김치를 담는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지니까. 장도 그렇잖아요. 전에 내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장담할 때 달거리 하는 사람 오라 그랬어요. 안 오잖아요. 못 오게 했잖아요. 왜 못 오게 했어요? 부정 탄다고? 부정 타는 게 아니고 달거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평온한 부인네들을 달거리 할 때는 마음이 좀 불안해져. 평온할 때 담은 장맛하고 달거리 하면서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할 때 담는 장맛이 달라지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부정 탄다고 너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 사실요. 예. 그만큼 우리의 심리 상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화식을 하게 되면 직관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6년 동안 생식을 해봤는데 생식을 할 때하고 화식을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굳이 수행을 안 해도 생식을 오래 하면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저쪽에 배하 여고인가 그 앞에 가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정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하자면은 안마라 그러나 안마다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자극을 가해서 풀어주는 그런 그 운동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맑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안 좋은 데를 금방 알아가지고 안 좋은 데만 이렇게 자극을 줘요. 그러면 금시극이 풀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배운 폼에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 해도 못 걸 갖다가 정체 운동하는 사람 10분만 해도 그게 다 풀리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은 이 생식을 할 때하고 그냥 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도 가능하면은 끓인 것보다는 생으로 주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이래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서 뭐 고양이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 치우려고 엄청난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진짜 잔인하리만큼 동물들을 갖다가 억누르는 거거든요. 실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니까 진짜 개라도 아니면 고양이라도 내 옆에 두고 그걸 나의 어떤 허전한 걸 치우기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참 비겁한 게 이제 그렇고 이렇게 막 제가 비평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잔인하리만큼 비평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실 뭐 살아가는 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라도 위안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적인 그게 위안이 되면 사회에 덜 피해를 주니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이 안 따지는데 전에는 많이 따졌어요.
담배 피우는 애들 보고도 많이 따졌어요. 네가 이놈아 얼마나 못났으면 담배에 의지해가지고 네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렇게 많이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살붙을 일이 없더라고. 미리 알았어요. 그래요. 그 밑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차견 위복 여 명암상은 병 태허공 위 동일체 위 비일체 혹동 비동 혹이 비이라고 돼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색진을 들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견대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과 진이 같은가 다른가를 밝히는데 네 가지 답을 기대할 수 있다. 같다고도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있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지 않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위에서는 동일체냐 동일체가 아니냐 동체이기도 하고 동체가 아니기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체이냐 다른 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동일체라는 인식을 파해버린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해설해 놓은 걸 쭉 좀 읽어 나갑시다. 견대가 만일 명암과 허공과 원래 일체라면은 명과 암 두 체는 서로 없애므로. 명과 암이 서로 없앤다는 말은 뭐죠? 밑에 그대로 설명해 놨죠. 그죠? 우리 견대라 그러면 견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두울 때는 밝음이 없고 밝을 때는 어두움이 없으니까 서로 없애잖아. 그죠? 그러면 견대가 만일 어두움과 일체라면 어두움이 없어지면 견대 자체도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다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지금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밝음과 일체라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두울 때는 밝음과 견대가 함께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견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어두움과 하나라면 어두움과 보지 밝음은 못 봐야 되잖아요. 어두움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견대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논리로 이제 이래 지금 반박을 하고, 반박이라다 보도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약차 견정인데 아마 다른 경전에는 견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선생님? 우리가 정수 그럴 때 이제 이 정자를 쓰잖아요. 이게 정수를 이야기할 때 여기 견정이 있고 견정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지? 문정이 있어야 되겠죠. 듣는 정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견정하고 견성하고 이렇게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아레야식에는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견정은 아레야식의 견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상분은 우리 현상계를 모두 상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분은 어떻게 되죠? 연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이게 모든 우리가 형상은
우리 몸도 그렇고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예, 수연성. 우리가 법성계할 때, 수연성 할 때, 이게 현상계 자체가 불변한 거지, 불변하면서도 연에 따라서는 자꾸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걸 하더라도 전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왼쪽 산이 다쳤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왼쪽 양말을 오른쪽 양발에 신었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나 자체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걸 다 보면은 견부는 여기 불변의 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열애장성의 기본 그거는 불변, 수연, 수연, 불변이라는 거죠. 체와 용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체 속에서 용이 들어대고 용은 체에 의지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견분과 상분을 갖다가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속이 하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성속이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부대중을 나누지만은 궁극적에 가서는 그게 성속이 나누어질 수 없는 걸 방편으로 지금 나누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예. 두 번째는 견대와 색진이 동일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파하고 있다. 견정은 견언으로 견성의 별칭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래 우리 대학 교수들도 하면서 다른 경전에는 견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일돼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견정이라고도 나오고 견원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일 견정이 여기는 뭐 견대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견대가 명암과 동일체가 아니라면 견대는 색진을 여행하면 별도의 자체가 없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색진이 없으면은 뭘 형상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못하죠. 그러면은 만일 명암과 허공이 사라진다면은 분석하는 너의 견언이 어떠한 형상을 조작할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있겠느냐? 색진이 없는데 무슨 형상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체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이명, 이암, 그게 명을 여의고 암을 여의고 또한 허공을 여의면은 너의 견이 원래 같다는 것은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과 같으니라. 명암 허공은 3, 4, 9이 다 다르다면은 어디에서 그 견정은 나오겠느냐. 그래서 위 사구는 색진과 허공을 떠나서는 견대는 체가 없어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과 같음을 밝히고 아래 3구는 명암과 허공 셋이 견대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여기 지금 현재 같다 그랬다가 같다 해놓고는 거기 같지 않은 걸 설명하고 다르다고 했다가 또 다르지 않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걸 이제 자꾸 그걸. 그렇게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거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30가지를 다 적어가면서 비슷한 논조로 계속 이게 하고 결국
그거는 열애장이라고 해갖고 기계를 시키거든요. 예. 만일 명과 암, 허공 셋이 견대와 달라서 분리된다면은 색진이 없으면 견대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다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암이 상대하니 우나 혹동하여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를 떠나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대상으로 같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대로 치어가지고 같다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은 전부 다 희론으로 이제 전부 몰아줍니다. 그래서 자꾸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를 지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이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밑에 주가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 식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식대가 열애장이다. 식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예. 거기 식대가 열애장이다는 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식성과 앞에서 36가지 건지는 전육식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6가지는 뭐죠? 지수합붕의 사대와 공대와 견대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 성은 요별성인데 그 성은 그 근원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밑에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이란 6가지의 근진이 연이되어 허망하게 드러난 것으로 육진경계의 그림자일 뿐이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진이 없으면은 식대가 인식하는 그러한 힘이 드러나지가 않죠. 없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드러나가지고 우리 인식하는 거는 뭘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봤던 그거의 그림자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면 요별성이 나타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요별성 또한 사라진다. 그러므로 무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에 무언이라는 걸.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서 나와보면 견도본 마지막에 또 다시 이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능엄법회에서 안건과 색진을 들어 나머지 5 건진을 살피는데 용목, 순력, 이렇게 안목을 이용하여 눈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둘러보며 주의를 순시한다. 이렇게 건진이 상대할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선입견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안 일어나게 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곡되는 게, 우리가 이게 왜곡시키는 게 우리가 선입견이고, 그게 사실 업이잖아요. 그 업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게 하는, 말하자면은 장애죠. 정곤중의 견성으로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은 원래보다 더 예쁘고 더 추하고 더 아름답고 미움 등의 분석이 없음과 같다. 이것이 안건의 원래 안건의 모습이다. 예. 그리고 식의 모습을 밝히다 했는데, 안식과 수안식은 동시에 일어나는 명료한 의식이다. 여기서 안식과 수안식은 뭐죠? 우리가 딱 보면은 뭐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그런 처음 그러한 그 보여지는데 따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생각들이 쭉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수안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같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들이 보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능언경을 공부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눈이 색진을 대할 때 초기 제1념은 우선 그 이름을, 이게 이름이 뭐냐 이런 거는 빨리 그걸 안 하지만은 그대로 그 처음에 first impression에 따라서 일어나는 걸 수염 분별이라는 거죠. 예. 이제 분별이 여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분별이 왜 일어난다? 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업식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식 종자를 통해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만일 A가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났으면은 A 다시를 만들어내. 옆에 있는 사람은 A2 다시가 되고 A3 다시가 될 끼고 숫자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우리가 오온할 때 수가 되고 그걸 분석해갖고 원래 있던 그 본래 면목과 다른 아주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 수가 있다고. 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떨어진 걸 만들어내는 거고, 업이 옅으면 옅을수록 본래 면목과 유사한 걸 조작해 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조작하는, 업을 조작 만들어낸단 말이죠. 응? 그 원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2념을 일으켜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면 이게 이름이 뭐다. 이런 거는 이름이 뭐다. 자, 우리가 이걸 놔놓고 계속해서 여기 앉아서 차마 계속 맞췄으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거 보면 이게 차상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맨날 이게 경전 놓고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책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 이거만 보면 이게 밥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밥상도 아니고 책상도 아니고 차상이 아니기도 하고 책상이기도 하고 밥상이기도 하고 차상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나 이 소리거든. 이기도 하고 저기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도 아니기도 하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우리의 이게 의식의 흐름이 우리의 업에 따라서 자꾸 천변만화한다는 그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중간이다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처음 들으면 많이 헷갈리잖아요, 실제. 그런데 우리 내 스스로의 그 변화해가는 걸 자세히 보면 이게 이 소리구나 이제 이야기. 그게 여기에서 개탁해서 분별하는 게 이게 이제 상온의 그게 이제 일어나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뭐 같은 걸 두고 밥상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차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고, 책상이라고 주장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업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계산해 가지고 업에 따라 가지고 업식 종자하고 서로 도킹을 해 가지고 반응을 해 가지고 개탁해가 분별하는 이게 이제 개탁 분별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걸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안식의 제1념이 일어났을 때는 이름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일념이 일어난 데 따라가서 수염 분별을 하다가 다시 이거는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해가 이름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 명자상에 들어가네. 거친 상이거든요. 미세한 상은 뭐라 그랬죠? 업상, 전상, 현상을 갖다가 우리 미세한 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6가지 상이 있는데 지금 다 외우라 그러면 제가 못 외웁니다. 그런데 6가지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우리 독도의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스님들 이제 법문하실 때 독도의식도 전부 다 사라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명과 상을 연에 따라 분별한 후 외경이 내부의 독토의식에 섭입하여 서로 융합하여 제2, 제3의 가상현실을 조작한다. 이것이 오온중 상온의 모습이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는 독토의식은 업 스스로에 의해 가지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평소에는 내가 아무런 그 생각이 없다가 참선을 해봐 고요해지면 옛날 생각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잡념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옛날에 우리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배가 아팠더라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난다.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내가 옛날에 지었던 업생각이 나고 내 깊숙한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업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업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참선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할 건 아니고 이게 내 업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구나. 이게 전부 다 녹여 없애야 할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해 줘야지 억지로 그걸 또 막으려고 그런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각자 그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 의식을 다른데 외부의 외진 그 경계에 의하지 않고 내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걸 독도의식이라고 이렇게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부의 이 의식과 내부의 독토의식이 섭입하여 서로 융합하여 뭐 융합이라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2, 제3의 가상현실을 조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해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능엄해중의 성인들 중에 차례대로 둘러보고 의식의 차례대로 이름을 표명하고 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문수는 묘덕이고 부르나존자는 만자이고 목건녀는 채숙시고 수보리는 공생이고 이거는 사리불은 시자인가 이게 출자인가 모르겠는데 시자이고 이것은 안식과 안근과 색천에 따르는 의식의 모습을 밝혔다 이렇게는. 그런데 이러한 식대가 요별하는 지각은 경건에서 생기느냐
진상에서 생기느냐 허공에서 생기느냐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안건에서 생긴다는 인식을 파하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견은 안건인데 진상을 경계를 여의면 안건도 사라진단 말이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공만 보면은 물론 허공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허공은 구분이 없잖아요. 허공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거기에 이제 그걸 또 분별하겠지만은 그런데 어디에서 식이 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진상에서 생긴다는 인식을 파한다. 상은 육진을 말하는데 육진 경계가 없으면은 무엇으로 인하여 인식하는 경계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육진에서 생긴다는 것도 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에서 나온다는 것도 인식을 파한다. 이제 만일 공에서 생긴다면 이미 진상이 아니고 경건 또한 아니다. 만일 경건이 아니라면 변별할 수 있는 품성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명암 색공을 알 수가 없다. 이래서 근을 떠나서는 진이 없다라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하는 걸 갖다가 한쪽 면에서 보면은 이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가 이래 하나하나 따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져 나오면은 온 곳이 없고 간 곳도 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열애장으로 전부 식대마저도 열애장으로 다 해통시킨다. 네. 그러면 여기 식대에 대해서 제일 뒤에 해설해 놓은 걸 같이 한번 보입시다.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아나나 인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으니 육근과 육진을 따라서 허망하게 나오느니라. 너는 지금 이 법회의 성중을 두루 빙 둘러보아라. 여기에서 성인성자라고 해놓은 것은 왜 성인성자라고 했을까요? 문수사리보살이나 부르나존자랑 보현보살 같은 이러한 그 대보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성중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의 눈이 두루 보는 모습은 단지 거울 속에 비추어진 영상의 하나일 뿐이니 여기는 사실은 너가 인식하는 모습은 이렇게 읽으면 오히려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고 안 하고 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거울 속에 비추어진 영상의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각막을 통해 가지고 비추어진 걸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거울 속에 비추어진 거나 우리 각막에 비추어진 거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 눈이라는 이 각막을 통해 가지고 비추어진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울 속에 비추어진 영상의 하나일 뿐이다. 애써 분별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또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때 마음속으로 차례로 표하여 이 사람은 문수요, 이 사람은 부르나요, 이 사람은 목건년이요, 이 사람은 수고리요, 이 사람은 사리부리다라고 인식하느니라. 이 인식하는 작용은 보는 작용에서 생기겠느냐, 대상에서 생기겠느냐, 아니면은 허공에서 생기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불쑥 나온 것이냐? 우리 여기 함께 공부하는 도반님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누구다고 인식하는 것, 그게 인식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듯이 상대가 있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에서 불쑥 나온 것이냐, 허공에서 나온 것이냐, 내가 인식하는 그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인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전부 부처님은 파헤고 계신다고. 만일 너 인식 자체가 보는 작용 가운데서 생긴다면, 만일에 보는 작용이 눈이 있어서 생긴다면 이 소리죠. 밝음과 어두움과 물체와 허공과 관계가 없으니, 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볼 수가 있다면은 그게 없어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없다면 원래 너희 보는 성품도 없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은 보는 성품이 없다는 건 성품 자체가 없는 게 작용이 없다는 거죠. 체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걸 이 체와 용을 갖다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는 성품도 오히려 없는데 어디에서 인식이 일어나겠느냐? 만일 너 인식의 성품이 대상에서 생긴다면 보는 작용에서 생기지 않았으니 이미 밝음을 볼 수 없고 어두움도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여기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밝음과 어두움을 볼 수 없다면 곧 물체와 허공도 없으니 저 모양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인식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느냐.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이제 허공에서 생겼다는 걸 또 파악하기 위해서요. 대상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보는 기관에서 생긴 것도 아니니라. 보는 기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담론할 수 없어 자연 물체와 허공 등의 모양을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인식작용이 대상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반연하는 대상이 사라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설 자리가 없으리라. 대상도 보는 기관도 인식을 생할 수 없다면 허공이 있는 바가 없음과 같으니라. 혹 허공이 바로 사물이라 해도 그것은 일반 사물과 같지 않느니라. 그러니 너희 인식이 일어난들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겠느냐? 만일 까닭 없이 불쑥 나온다면 어째서 대낮에는 밝은 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는 더욱 곰곰이 생각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아라. 보는 기관은 너희 눈동자에 의탁하고 작용을 의탁하여 작용을 드러내고 대상은 앞 경계에 머물고 모양이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되고 모양이 아닌 것은 없는데 여기 있는 것에 기대고 모양이 아닌 것은 없는데 기대어 존재하느니라. 유형유상적인 근과 진이 있다고 한다면 무형무상의 허공은 없다는 것이 성립하느니라. 이러한 인식의 인연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냐?
인식은 움직이고 보는 작용은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과 같이 고요하여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니라.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도 이와 같으니 인식의 연이 나온 곳 없이 나온다고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나중에 이게 원래 별도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하는 것도 아니고 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화하는 것도 아니고 합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채와 용이 분명히 양립을 채 속에서 용이 들어가 있고 용이 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분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됩니다. 그래서 명언경을 제가 처음에도 우리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경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믿어야 된다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는다. 부처님의 경전의 핵심은 뭐죠? 모든 것이 열애장으로 둘이 불이가 아니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일단 내가 체화를 못 시키니까, 내가 내 아름아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못 믿겠다 그러면은 경전 이거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제. 부처님이 공부하시가지고 진짜 6년 고행하시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시가지고 49년 동안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뭐 인도는 대부분 다 지금도 맨발로 다니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 중생들을 깨우치시려고 한 게, 그 어른이 진짜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깨달은 걸 갖다가 진짜 평생 그래 하신 것이 결코 우리 이 둥근 분부들을 속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진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걸 정득하거나 체화를 못 시킬 뿐이지 결코 헛소리는 아니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전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 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것도 그 질문에 하나의 그게 이 해답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또 이 전체적인 능경 전체 그게 결국 열애장 사상을 갖다가 결국 열애장으로 회항시키는 게 이제 우리 이 능경의 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같이 8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또 제가 오늘 그 강의 드린 것 중에서 조금 보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분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너무 차례대로만 저걸 안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알맞는 그 내용이 있는 데서 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정도분이거든요. 정도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여기는 지금 견도분이고, 오늘 공부한 거는 견도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면서, 네. 진짜 이 능경 강의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가 있는 그런 강의인데, 그래도 집중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